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구의 겉부분인 지각에 관해서만 만나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지각은요,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 3시간 동안 암석에 관해서만 공부를 한 거고요. 이러한 암석은 그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우리는 앞에서 암석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어요 라고 했는데, 오늘 시간부터는 암석을 이루는 작은 알갱이들을 광물이라고 불러줄 거야. 자, 지금 여기 대표적인 암석 화강암을 보여드릴게요. 화강암을 봤더니 밝은색 알갱이들 눈으로 보이시죠? 그리고 거뭇거뭇한 작은 알갱이도 보이실걸요? 이러한 작은 알갱이들을 모두 다 광물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래서 암석을 이루는 작은 알갱이라고 앞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작은 알갱이를 광물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것이고, 오늘 시간의 주제가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단계를 조금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나름 노래를 조금 바꿔봤어요. 너희들 이런 노래 알지? 바위돌 깨뜨려 돌덩이.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바꿀 거야. 지권의 겉부분 지각, 지각을 깨뜨려 암석, 암석을 깨뜨려 광물, 랄라라랄라라 껌쌤 예쁘다. 아마 너희들이 첫 강을 딱 열었을 때는 선생님이 별로 안 예뻤을 거야. 그런데 지금 개념을 한 5시간 정도 공부하고 나니까 껌쌤 예뻐 보이지 않니? 자주 볼수록 이게 예뻐 보이는 거거든. 자, 우리 다시 한번 노래를 불러보도록 할게. 지권의 겉부분 지각, 지각을 깨뜨려 암석, 암석을 깨뜨려 광물, 랄라라랄라라 과학검이다. 되셨죠? 자, 이렇게 단계를 이해하셔야 되고, 결국 광물이라는 것은 암석을 이루는 작은 알갱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 지구상에 광물이라는 건 몇 종류나 될까? 앞으로 더 발견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건요, 교과서마다 차이가 있는데 4천에서 5천여 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4천에서 5천여 종을 다 공부할 수가 있을까? 선생님도 모르는걸?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광물들 중에서도 암석을 주로 구성하는 광물들이 있겠지. 이러한 광물들을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입니다. 암석을 구성하는 주요한 광물입니다 라고 해서 조암광물이라고 불러줄 거야. 자, 이름이 조금 이상하죠? 여기서 조자는 만들 조자, 조성하다라고 할 때 조자이고요. 얘는 암석할 때 암자가 되겠지. 암석을 주로 조성하는 광물을 우리는 조암광물이라고 할 거야. 이러한 조암광물들이 약 20여 종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주 주요한 대표적인 6가지를 여러분들은 만나보시게 될 거야. 자, 선생님이요,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것도 있고 못 보신 것도 있을 텐데 잘 보이진 않을 거야. 선생님이 광물들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정말 많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모여서 암석을 구성하고 있구나. 참고로 이거는 우리 실장님이 분리수거통에서 주워 오신 거예요. 이런 귀한 걸 버리셨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또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런 광물 중에서 암석을 구성하는 주된 광물을 조암광물이라고 했어. 요거 용어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실제 시험 문제에서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은 주된 광물이라고 써놓고요. 어떤 친구들은 주암광물이라고 써놓고요. 아니야, 조암광물이라고 했어. 지금 따라할게요. 조암광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조암광물 중에서 대표적인 더 주요한 6가지를 만나보겠다라는 거야. 자, 선생님이 하나씩 소개를 하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름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물론 얼굴을 다 구분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요 3가지 정도는 얼굴까지도 기억해 주시면 시험 보실 때 아주 편하실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선생님이 첫 번째로 알려드리는 이유가 있어. 조암 광물 중에서요,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광물이야. 너희들이 보통 그냥 돌덩어리 하나 잡았다라고 한다면 그 속에는 이 광물이 꼭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 진짜 짱으로 양이 가장 많다. 그래서 우린 이 광물을 뭐라고 부르냐면 짱으로요, 양이 가장 많은 광물입니다. 짱
장석이 되는 거야. 자, 이 장석이 보통 이용되는 것이 도자기의 원료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건 아마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수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불순물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그래서 불순물이 좀 포함돼서 보라색을 띠면 자수정이라고 하고요. 막 핑크색을 띠면 연수정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는 수정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고요. 석영이라고 불러줄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수정이라고 쓰시면 틀려요. 석영이라는 광물 이름을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돼. 이 석영이요. 장석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아요. 그래서 장석 같은 경우는 약간 흰색이나 분홍색을 띠고 있고요. 석영 같은 경우는 무색 투명하죠. 그래서 수정을 떠올리시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부터는 광물들의 색깔을 봤더니 애들이 조금 어둡다. 그치? 시커먼 친구들이 등장하고 있죠. 자, 얘는 세 번째로 많은 광물이기도 합니다.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면 휘석이라고 하는 광물이에요. 자, 그 다음 이어서 보여지는 거 얘는 진짜 잘 나와요. 지금 봤더니 검은색을 띠고 있고요. 약간 얇은 판 모양으로 생겼으면서 광택이 돌고 있는 모습이거든. 겉으로 봤을 때 색깔이 시커멓네. 흑색이야. 흑색의 광물의 이름은 흑운모라고 불리게 돼요. 그래서 이 흑운모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만들 때도 이용이 되고 있다. 자, 그리고 여기 봤더니 얘는 노란색 같기도 하고 녹색 같기도 하고 우리가 황록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장석이나 석영보다는 그래도 어두운 광물에 속해. 얘는 이름이 뭐냐면 감람석이에요. 선생님이 순서대로 적은 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끔 적어놓은 상태인데 이 6가지 중에서는 그나마 양이 가장 적은 광물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도 살짝 보니까 녹색빛도 띠고 검은빛도 띠고 있지. 어두운 광물인데 얘의 이름은 각섬석이에요. 그래서 보통 광물 같은 경우는 끝에가 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암석 같은 경우는 암으로 끝났다라는 거 기억이 나실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요. 가장 부피비가 많아요. 조왕 광물 중에서도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양이 많아요. 거의 51%를 차지하고 있어. 짱이야. 바로 짱석이라고 불러질 거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게 석영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치사하지만 1등이랑 2등만 기억하시면 돼. 그리고 이제 3등이 휘석. 그리고 이제 4등이랑 5등이 흑운모 각섬석이 좀 비슷비슷한 양이고요. 감람석이 가장 작은데 우린 1등, 2등만 이렇게 기억을 하자. 가장 많아요. 짱이야. 장석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많은 게 석영이에요 라고 했지. 그러니까 순서대로 장, 석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조왕광물이에요. 부피비, 양을 비교하는 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다른 건 몰라도 다시 한번 만나시겠지만 장석의 얼굴, 핑크색이네. 선생님은 어릴 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이 장석이요. 조금 두꺼워요. 그래서 우리 장단지 같은 경우도 두꺼운 데다가 핑크빛을 띠고 있잖아. 그래서 핑크빛을 띈 거 장단지를 떠올렸어. 짱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수정. 석영이라고 불러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석영도 잘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얇은 판 모양으로 생긴 검은 색깔이 있었지. 흑운모, 광택이 있습니다. 요 3가지 정도는 얼굴도 이름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 자, 그럼 우리 이름 좀 기억하고 가도록 할게요. 선생님, 대학교 선배 언니 중에요. 장재현이라고 하는 언니가 있었어. 근데 그 언니한테 남동생이 하나가 있었거든. 그 당시에 선생님이 이제 20살이었으니까 그 당시 그 동생이 중학교 1학년인가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이 하루는 동생이랑 이제 선배 언니를 같이 만나게 됐는데 깜짝 놀랬잖아. 너무 잘생긴 거예요. 얼굴이 진짜 잘생기고 교복을 입고 서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도 선생님도 반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너 대학 졸업하고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걔 이름이 석희였어. 그래서 장석희였는데 어느 날 또 한 번 만날 기회가 있었다. 교복 입었을 때는 정말 멋있고 잘생겼던 애였는데 사복을 입고 나타났는데 선생님 무슨 크리스마스 트리인 줄 알았어요? 초록색 바지에 빨간색 폴라티 같은 걸 입고 나타난 거야. 그때부터 쟤는 안 되겠다. 쟤는 이제 나중에 이제 중학교 때 사진 보면 흑역사로 남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 애가 감각은 없더라고. 사람이 뭐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할게. 진짜 이름이 장석희였거든. 장석희야. 이름 멋있었지. 자, 그런데 얘는요, 감각이 진짜 떨어져. 나중에 보면 보통 흑역사가 될 거야 라고 하잖아. 감각이 흑이요. 그래서 흑감각이라고 기억할게. 장석희는 다 괜찮은데 너무 옷을 못 입어. 장석희
감각 되셨죠? 또는 학교에 따라서 흑운모라고 안 하고 운모라고만 알려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왜냐면 운모에 흑운모도 있고 막 백운모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럴 땐 이렇게 기억해. 장석휘는 영 감각이 없어. 장석휘 운 감각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6개가 기억이 되실 건데 너희들은 이름을 정확히 기억해야 돼. 이 자리에서 기억하자. 짱이야 제일 많아 장석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 맞는 거 석영이라고 했죠. 모래의 주성분이면서 유리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데 이용이 되는 광물이기도 해요. 세 번째가 휘석, 그 다음에 흑운모, 감남석, 각섬석까지 이름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장석휘 흑감각. 석휘야 미안해. 자, 이렇게까지 만나보도록 할 거고요. 그럼 우리 다시 돌아가서요. 실제로 암석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화강암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만나봤던 화성암 중에서도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심성암, 심성암 중에서도 밝은 암석이었죠. 자, 지금 보니까 밝은 부분이 대체적으로 보이시게 될 거야. 이 밝은 부분은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장석이나 석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장석이라든가 석영이 모여있는 상태이고 지금 봤더니 거뭇거뭇한 주근깨 보이지? 거뭇거뭇한 거 누구 떠올라? 흑운모. 그래서 얘는요, 흑운모예요. 다시 말해서 화강암은 장석이라든가 석영, 흑운모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암석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우리 어두운 암석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적인 것이 뭐 현무암이라든가 아니면 반려암도 마찬가지야. 얘네는 모두 다 어두운 광물로 이루어져 있어. 자, 우리 흑운모를 제외하고 어두운 거요. 뭐 휘석도 있었고요. 그리고 감남석도 사실은 황록색이지만 어두운 색에 속한다라고 했어. 감남석이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에 나왔던 각섬석이라든지 이런 어두운 광물들이 모이게 되잖아. 그럼 암석 자체도 어두워지는 거야. 그럼 선생님, 화강암은요. 장석이나 석영처럼 밝은 색의 조항 광물이 많았던 것이고요. 흑운모는 그냥 군데군데 있었던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본 것처럼요. 여러 가지 광물들이 대부분 모여서 암석을 이루게 돼. 물론 있잖아. 한 가지 광물이 모여서 암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너네 있지? 석영만으로 모인 암석이 너네 변성암에서 공부했던 규암이거든요. 실제로 삼이 열과압력을 받게 될 때 웬만한 알갱이들이 다 녹아버리게 되고 석영만 남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석영이 모여있는 게 규암. 이런 특이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러 개의 광물들이 모여서 암석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암석의 종류라든가 비율에 따라서 암석의 특징이 달라집니다. 색이 달라집니다.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이 내용은 학교에서 배우는 경우도 있고 안 배우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광물이 모여서 암석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암석을 이루는 작은 알갱이가 광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다시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 직권의 겉부분 지각, 지각을 깨뜨려 암석, 암석을 깨뜨려 광물, 주된 광물은 조항광물.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퍼펙트합니다.